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윤병선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9년도 9월경에 출범을 한 전국 먹거리 연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에 이제 내용은 저희 어떤 개별적인 연구라든지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먹거리 운동 진영에서 그동안 고민해 왔었던 부분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제 비전은 이렇습니다. 먹거리로 행복한 대한민국.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이제 대선 정책 제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사실 이제 기후 위기 속에서 이제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김태형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후 위기의 피해자로서의 농업, 농촌, 농민, 그리고 다른 한편 속에 있어서는 가해자로서도 이제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 따라서 농업의 어떤 변화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이 변화의 지점들은 농민들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그러한 변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농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이제 소비자와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러한 틀 속에서 저희가 이 제안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농업과 관련된 부분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상당 부분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위로한 것은 농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된다든지, 친환경 농업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이 인증의 체계가 이제 변화되어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농지 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업 진영에서 밀도 있게 공약을 제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과 함께, 그러니까 연대의 어떤 농업과 그다음에 농민과 그리고 도시와 이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 시대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다. 그래서 3대 전략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정책 추진 체계와 관련된 요 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한 3가지 정도의 실천 과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3가지의 실천 과제 이제 등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9개의 실천 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에 있어서의 먹거리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금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금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보통 자금률로 이야기할 때는 곡물 자금률, 식량 자금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실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추는 우리 국내산이다 손치더라도 뭐 고춧가루가 어떻게 됐느냐, 아니면 양파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 그래서 우리 국민에 있어서 먹거리를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자금력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정 가격의 보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적정 가격 보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국가 수매제 이야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담는 데는 이제 이게 담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가공식품에 있어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가공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과는 맞지 않게 거의 3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산 이제 원료의 어떤 이용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거냐, 이것은 바로 기업 주도의 가공식품 산업이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의 문제이다 보니까 농민이 주도하는 형태의 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농민 가공 활성화법 아니면 뭐 가칭 농가 부엌 활성화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진입 장벽이 높은 식품 가공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연간 1,000만 톤 이상 이제 수입하고 있는 GM 사료 곡물 이것의 대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곡물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료 곡물의 어떤 생산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먹거리 연대는 이제 소비 진영의 어떤 그 학교 급식 운동 진영이나 생협 운동 진영에서 많이 이제 활동에 오셨던 단체들이 또 참여하고 계신데 바로 이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먹거리 자금력의 확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에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었었다라고 하는 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소 총장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이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좀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시범 사업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다. 이제 이것은 시정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래서 건강밥상 전달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른바 고령화 사회 이야기 걱정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서 노인분들에게 걱정 없이 이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공공급식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빈곤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확대라고 하는 거 여전히 영양 섭취 부족 비율은 높은 상태이다. 그래서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이제 등등 먹거리 취약계층으로 이제 잘 분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생활 지속형 먹거리 공동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이제 지역 기반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부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의 운영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사실 친환경 농업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먹거리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아까 이제 환경 농업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환경보다는 또 생태 농업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생태 농업과 함께하는 이른바 이제 먹거리 보장 체계의 어떤 선순환 체계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의 핵심이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친환경 로컬 푸드 공정 조달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논농사와 관련해서는 박정소 총장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 있어서의 국가 사무 전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조금 이 봉합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갖다 이제 삭감한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발표를 도지사가 하기 한 2, 3일 전에는 충북도에도 지금 먹거리 위원회가 지금 발족을 해버렸는데 발족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다행히 추경에서라도 이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로 해서 좀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있어서의 줄다리기를 이렇게 구경하는 국가가 돼서는 곤란하겠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푸드 플랜 관련해서 지역 내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협이 주도하는 학교 급식 체계 아니면은 벤더가 주도하는 이제 학교 급식 조달 체계가 여전히 많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정리가 20대 정부에서는 이제 좀 나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은 있었었고 간헐적인 형태로 분산적인 형태로 어떤 시범적인 형태의 시도는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한 그릇에 담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졌었던 여러 정책 사업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내면서 이제 그것을 갖다 묶어내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먹거리 연대의 주요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GMO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 나왔었고, 특히 이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전개해 왔었었고, 그것이 나름 이제 빛을 발하면서 지역 내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이게 잘 이제 아주 긍정적인 형태로 이제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동안에 있었던 생산주의 농정에 이제 매몰돼 버려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이제 또 계승해 내고, 이제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또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의 지역 단위에서의 구축, 그리고 그 구축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에 있어서의 네트워크화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도농 상생의 어떤 연계라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먹거리 자금력과 관련해서 이제 소규모 농식품 가공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판로 확대라고 하는 면에서 본다면, 아니면 생산 장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본다면, 가공품에 있어서의 어떤 가공의 어떤 활성화도 참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먹거리 시민 양성, 이제 요즘 이제 농해 문제, 생태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농민의 책임인 것처럼 떠미는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와 관련된 이해력이 높은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단순하게 그동안의 어떤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에서 머물러 버렸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이 정규 교과화 되어지면서 농과 식의 어떤 관계의 어떤 이제 왜곡을 이제 시정하는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먹거리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강사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 국가 먹거리, 국가 직무 능력 이제 뭐 등등, 그래서 교육사 국가 자격증 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과제를 실천해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내세우게 되면은, 그럼 기본법은 왜 하지라고 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었던 먹거리 자금력을 확보해 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인 어떤 뒷받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이는 참 불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푸드 플랜, 지역 단위, 그다음에 국가 먹거리 전략 이제 고민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어떤 법적인 어떤 기반 위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아쉬운 지점들도 있었었고, 그래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던 먹거리 기본법, 그리고 농민 지정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농민 기본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먹거리 기본법 내에 농민 권리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왜냐하면 먹거리 기본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하고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형태의 것이지, 이른바 소비의 우위를 이야기하는 게 먹거리 기본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제 법안이 이제 좀 20대 이제 에서는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은, 이게 다 먹거리 관련 정책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농특위 내에서 협업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뭐 거의 뭐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별법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먹거리 종합 전략이 나름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만들어졌었고, 2020년도에 만들어졌었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 2021년도 2월 달에는 국가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외소화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 진영이라든지 이제 등등에서 이 반대 의견을 갖다 해내고 이제 그랬었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먹거리 기본법에 입각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는 이제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법 체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다면적 종합적인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의 수립과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공약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먹거리 정책 전담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식품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등등 막 펼쳐져 있는 이 정책 이걸 하나 조율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먹거리 정책 전담 직제가 또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통합적인 총괄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단위에서 푸드 플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통합적으로 가지 못하고 농정 속에서도 유통에 어딘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디는 뭐 지역 활성화 이제 그게 또 방점이 찍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순환 체계의 통합적인 구축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이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하는 이제 책임의 어떤 지고 역할할 수 있는 이 담당 공무원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먹거리 정책 책임관 이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먹거리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국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립 운영 이제 등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아마 국회에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이제 심사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내실 있게 잘 정리가 되기를 이제 또 바랍니다. 끝으로 사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먹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 진영이 농민과 함께 행정과 함께 같이 이제 논의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구조다. 특히 푸드 플랜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민관의 협치 없이는 전혀 이제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다. 아까 친환경 농업 현장에 있어서 농민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 테두리 속에서 그게 제대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론의 논의의 장이 좀 더 넓게 확대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러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기 기구가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형태 속에서 이른바 이제 상설 수기 기구의 어떤 설치를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농특위에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이루어질 때 이 수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 식량 계획 속에서는 식량 계획이니까 식량 생산 소비만 이렇게 딱 잘라져서 이제 방점이 찍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거버넌스적 부분이 아쉬웠습니다만 20대 대선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시민의 바람, 우리 농민의 소망이 담겨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더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농민이 행복하고 소비자가 즐거운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